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무더운 여름에 저희 다독다독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같이 함께하고 같이 영화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한간에는 세속 영화라고 해서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고 있는 그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오니 그 사실들을 믿고 신뢰하며 이 자리 가운데서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께서 보신 영화는 스파이더맨 4 브랜드 뉴 데이였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네. 가요? 네. 안녕, 나 자러 가세요. 네, 몸 회복 잘 하시고요. 너 대신 기도 먹었어. 친구 여기서 같이 가. 같이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인스타에서 저희가 또 뭔가 이 시간에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주제 없이 나누고 돌아갈 수 있겠지만 뭔가 저도 영화를 보면서 뭔가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배경들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끌고 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같이 이제 보고 이제 나눔을 진행하게 되면은 더 뭔가 풍성한 이해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폰을 두고 와가지고 그래서 가이드라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나눔 제가 드린 나눔 있죠 사전에 그것들 관련해서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본 영화가 무슨 영화죠? 스파이더맨 영화인데 보통 그런 영화를 뭐라고 하죠? 스파이더맨 나오고 히어로물, 그쵸? 히어로물이라고 하죠. 자, 히어로가 그러면은 이 히어로가 나오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요? 성경, 그쵸? 성경에도 이제 막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든가 이제 그런 인물들이 있고 또 이제 그 당시에 또 유행하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가장 맨 처음에는 여러분도 들으셨을 이름이에요. 마동석 씨가 열연한 길가메시. 네, 그쵸.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그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기원전 한 2000년 전 정도에 그 아브라함이 원래 몸을 담고 있었던 지역이 수메르라는 땅이었어요. 거기에서 유행하던 그런 신화였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가 되게 마동석이 엄청 힘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원작 신화상에서는 반인반신이에요. 반인반신인 길가메시가 이제 친구의 죽음을 어쨌든 뭐 친구와 막 싸우다가 이제 막 불멸을 찾고 아무튼 그런 모험 이야기예요. 모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먼저 인류의 지금까지 발견된 바로는 첫 번째 영웅 이야기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영웅 이야기인데 일리아드는 그 전쟁 얘기, 트로이 전쟁 얘기였고요. 오디세이는 전쟁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되게 신이 좀 폭압적인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절대적인 힘과 불멸성을 가지고 파괴적인 성향이 있고 인간에게 질서와 한계를 부여하는 통제자로 나오고요. 길가메시는 어쨌든 반인반신으로 초인, 육체적 직접으로 완벽하지만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필멸자. 그리고 엔키두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엔키두가 원래는 신들이 길가메시를 대적하려고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약간 좀 처음에는 동물과 같은 느낌으로 나오다가 길가메시와 싸우다가 정들어서 그래가지고 정들어서
이제 친구가 되는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출발해서 이제 분신이라고 나오죠. 분신의 엔키두, 그리고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에서 이제 엔키두를 잃고요. 그리고 그런 어쨌든 인간의 근원적인 그런 질문에 도달하게 되죠. 삶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원래는 되게 화려한 그 왕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 불사의 비밀을 지닌 우트나피슈팀이라는 인물을 찾아가요. 근데 이 인물이 그런 홍해에서 배를 만들어서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더라고요. 어떤 이 인물을 찾아서 그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았던 것처럼 이 길가메시도 불로초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실패해요. 실패하고 그 불로초마저 뱀에게 뺏겨요. 그래서 인간에게 육체적 불멸은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필멸자의 진짜 불멸은 개인이 남기는 기록과 역사적 유산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이렇게만 들어봤을 때 길가메시 서사시가 지금 봐도 좀 현대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냐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요. 그리고 같이 연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약간 뭔가 인간 참가처럼 보이는 지점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어쩌면 이제 인간의 실존적인 위기,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런 데 속에서 삶의 질서를 짓고자 하는 그런 어쨌든 인간의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죠.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네,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안은 왜 현대적이라고 느끼냐면 우리도 역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주식이라든가 주식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고 파란불이 들어올지 모르죠. 그래서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쩌면 현대인의 부분들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고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어떤 그런 보편적인 부분들을 꿰뚫고 있는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웅서사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딴 공식을 따르는 편이에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게, 여러분은 다 매트릭스 보셨죠?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매트릭스가 이게 또 되게 명작이라고 칭송받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데, 3편까지. 네, 3편까지 나왔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1편 1편 얘기입니다. 1편에서는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이 네오 원래 이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원래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네, 앉으셔도 돼요. 네, 되게 저기 앉으셔도 돼요. 여기 앉으셔도 돼요. 거기 너무 분화. 네. 그래서 평범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가 점점 뭔가 세계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 휜 토끼를 따라가라는 문구와 그리고 트리니티와 만나고, 그리고 이제 또 요원들의 추격이 있고, 또 이제 고층 빌딩 난간에서 붙잡히고, 결국에는 모피어스를 만나서 이제 선택을 강요받죠. 선택을 강요받는 건 아니고 이제 빨간 약과 파란 약. 파란 약은 이제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 것인가, 빨간 약은 진실을 깨달을 것인가 라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 빨간 약을 먹고 되게 그 뭐 잔인하게 보이는 그런 장면, 그 현실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네, 그러므로 이제 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네, 실험과 입문이 있죠. 시험이 생기고, 어쨌든 뭐 가성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을 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그리고 모피어스가 붙잡혀서 모피어스를 다시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1대1 사투를 펼치고, 그리고 여기 요 유명한 장면이죠. 영화를 안 보셔도 알 수 있는, 네, 총알을 피하는 그런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귀환해서 결국에 집요한 추적을 뚫고 가상세계 탈출용 공중전화를 향해 질주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총에 심장이 맞습니다만 결국에 구원자를 각성해서 스미스 요원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통제에 맞서 인류를 해방시킬 것임을 선언하고 하늘로 솟구치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시작된 이런 구조를 이제 매트릭스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 네, 영웅 서사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인 영웅 서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 또 미국 그런 영웅 영화만의 그 슈퍼히어로 영화만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서부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그 서부국에서 그런 볼 수 있는 구조들이 그 슈퍼히어로 장르에서도 똑같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외로운 단독자,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무법지대에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정의를 위해서 싸우죠. 외로운 단독자라고 하니까 뭔가 제일 잘 걸맞는 뭔가 영웅이 뭔가 배트맨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시각적인 아이콘, 그리고 카우보이 모자, 리볼버, 보안관 배지가 다 슈퍼히어로를 보면, 그러니까 뭐지? 슈퍼맨을 보면 딱 알 수 있죠. S자가 그려진 심볼에 빨간색 망토를 이제 이렇게 걸치고 날아가는 장면. 그게 되게 상징적으로 잘 보여지는 장면이죠. 그리고 사적 정의관. 제도 한계를 넘어서 자신만의 도덕적 신념과 개인적 정의감으로 악을 응징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여타 히어로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부극과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또 뭔가 이 지점에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이런 류의 그런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 문화나 풍토 아래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건가 싶기도 한데 여러분은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르가 많이 없을까? 왜 미국처럼 스파이더맨 못 만들지? 하는 그런 질문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여기에 대해서 또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근데 토속적인 영웅 신화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드라마로서도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우치 그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전지적자 시점 같은 경우 전독시 액션물이면서 SSA 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히어로물이 저희에게도 특히 있지만 약간 좀 전파되기는 조금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는 좀 많이 알던 그런 역사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영웅에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물들이 조금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쪽. 아, 심영래 감독님이요? 아, 디워. 근데 그것도 근데 사실은 이제 서부 저런 히어로물을 따라서 만든 거긴 하잖아요. 느낌이. 근데 요즘에 디오가 다시 역주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올라오니까. 요새병은 뭐 없을까요? 홍길동. 그쵸. 아, 우투리. 맞아요. 우투리도. 맞아요. 신화들이 있었고 영화 시키기도 했어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상상력이나 이런 게 되게 뛰어나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약간 좀 그런 건 좀 우리 국민 자체가 그런 게 좀 약하잖아요. 아이디어나 약간 이런 거에서 또 오히려 현실적인 그런 드라마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오히려 더 사람의 심리나 이런 걸 잘 나타내는 약간 그런 창의적인 이런 것 좀 약하지 않나요? 신분제도만 깨서 나오면 그게 혁신 그 정도가 이제 신분제도가 셌어. 신분제도가 셌다. 나는 약간 그 당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만들어질 때 실제적인 위협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무래도 호랭이. 같은 게 이제 실제적인 위협이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형성이 돼 있는. 아. 네.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쵸. 네, 저도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런 세적 제재로는 뭔가 비질란테 같은 그런 시리즈도 있었고, 우리나라는 뭔가 제도를 이용한 영웅들도 있더라고요. 뭐 범죄도시에 나오는 마동석이 경찰이니까, 아니면은 요즘에 최근에 유행했던 참교육, 또 약간 뭔가 어쨌든 뭔가 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나쁜 학부모와 학생들을 제압하는 약간 그런 드라마여가지고 뭔가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렇다면은 뭔가 현재 서부 영화와 슈퍼히어로 영화가 어떻게 다를까? 근데 서부 영화도 맨 처음에는 이제 그런 좀 평면적인 이미지를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냐면은 어쨌든 카우보이 모자 쓰고 약간 원주민들 그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하죠. 인디언은 원래 이제 그게 정식 용어는 아니고 원주민 분들을 악당으로 만들고 그분들이랑 싸우는 게 저도 주된 내용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오면서 그런 것들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슈퍼히어로 영화와 서부 영화가 다른 게 어쨌든 슈퍼히어로 영화는 캐릭터가 되게 세요. IP 중심. 그리고 서부 영화는 그런 어쨌든 그런 사막에서 그런 막 보안관 배지를 차고 뭔가 그런 느낌이 더 중요한 느낌이고, 그리고 서부 영화는 소규모로도 제작이 가능했대요. 저예산으로도 제작이 가능해서 B급 영화에서도 독창적인 실험과 정치 사회적 시도가 활발할 수 있었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초창기가 아니라 한 60, 70년대 이후에 제가 알아보니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것도 서부 영화로 그게 되더라고요, 분류가. 그게 되게 저는 그 장면만 아는데 그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되게 그 공기총인가? 그걸로 이제 사람 죽이는 그 장면만 알고 있는데, 그쵸. 그 배우분 연기가 되게 잘했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슈퍼히어로의 인격적인 가치는 보통 이제 슈퍼히어로가 딱 등장할 때 좀 멋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애니메이션의 명대사인데 1편을 뛰어넘는 속편은 없다 라는 것처럼 그 뒤의 이야기들을 더 재밌게 풀어가기가 좀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서부 영화는 뭔가 시리즈물로 만들어도 이제 뭐 그런 형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좀 더 용이한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콘의 주체가 배우에 있냐, 캐릭터에 있냐. 서부국은 막 존 웨인이나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뭐 이런 사람 명배우들이 나오면은 그 배우를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그 어쨌든 슈퍼히어로 영화는 캐릭터에 좀 집중해서 보게 되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은 아이언맨. 근데 아이언맨은 또 로다주가 워낙 연기를 잘해서 나중에 대체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캐릭터의 힘이 세고, 그리고 슈퍼히어로 영화는 팬덤이 좀 힘이 세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이제 원작에는 벗어나간다, 비껴나간다 이러면은 팬덤에 불만을 살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드디어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이제 질문을 이제 먼저 드렸었는데 생각해 보신 것들을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갈까요? 네. 나는 뭐 스파이더맨. 일단은 저는 예전에 그 피터 파커가 그 첫 번째 배우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토비 웰까요? 이거 이따가 또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토비 웨카이요.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은데 소재 자체가 일단 검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한 번쯤은 봤고 약간 좀 싫지만 그냥 계속 봤던 존재니까 그게 인간으로 투영됐을 때 어떤 뭔가 그런 대중성들이 좀 부합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그때 그 기억이 나거든요. 첫 번째 봤을 때 막 이렇게 뭔가 갈기가 생기면서 건물을 막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런 호기심들이 뭔가 대중들의 자극과 맞았다. 그래서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시리즈화 될 줄 몰랐지만 좀 그때 어떤 대중들의 시선과 맞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브랜뉴 데이 보니까 어쨌든 액션 자체가 할리우드는 너무 시원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막 애니에서 느껴지는 어떤 다채로움이 눈으로 시각화되니까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다라는 것들이 지금 시리즈가 가장 사랑받는 이유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미줄로 할 수 있는 거 다 모든 게. 모든. 네,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뭐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명원이는? 저는 다른 영웅에 비해서 스파이더맨 자체의 능력치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이나 그 헐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능력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영웅들의 다치는 거에 비해서 스파이더맨이 다치는 비율이 엄청 크더라고요. 맨날 이제 자기는 피 흘려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약간 그리고 약간 모습도 영웅들은 이제 모습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모습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반면에 스파이더맨은 자기 모습을 가면 속에 숨기고 그 다음에 이웃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그 시리즈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적으로 봤었을 때도 10계명 중에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만든 게 스파이더맨이 아닐까 그 모토로 갈 수 있는 스파이더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크게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본 유진이는 어떤가요? 히어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게 현실감도 없고 음. 그냥 네, 이렇게 이 기회로 또 보게 됐는데 또 아이맥스를 와가지고 저는 전체적인 걸 보는 걸 한눈에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막 분산되니까 진짜 사실 좀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아, 힘들어. 근데 또 그 정말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그 영화관에 객석이 꽉 찬 거를 보면서 그런 게 되게 또 기분 좋았고 이런 게 다 매력적이고 또 스파이더맨이 워낙 유명하지만 생각보다 저는 히어로물에 관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스파이더맨이 뭔가 그 가면을 썼을 때와 벗었을 때 그 인간의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희생적인 것들이 좀 계속 생각하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걸 다국다독에서 이 영화를 정말에서 보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최선이는? 아, 안 봤나? 아, 그러면 아직 못 봤구나. 오케이. 그러면 가족들이랑 본 하영이는 어떤 것 같아? 근데 저는 이 시리즈를 톰 홀랜드가 배우를 했었을 때만 그래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나 그 전 시리즈를 잘 몰랐는데 어쨌든 톰 홀랜드가 나오는 걸로 얘기를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가 좋아서 본 케이스여가지고 서구 영화로 봤네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배우가 또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게 홈커밍이 2019년인가 올해에 나왔었는데 이제 그때가 홈랜드가 한 20살인가 그때여서 아마 그치, 엄청 젊을 때. 잘하고 있는 대중들과 있기 때문에 아마 옛 기억도 하면서 과거 생각도 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그때는 완전 청소년 느낌이긴 했는데. 네. 어른이 되어가지고 같이 보는 아, 그런 진짜 같이 성장한 느낌. 성장하는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는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항상 마블 영화에 등장하시는 할아버지가 있죠. 스탠리 할아버지와
또 스티브 디코라는 분이 같이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어메이징 판타지라는 1962년 8월에 그런 표지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첫 등장했고, 근데 당시에도 되게 이 스파이더맨의 파격적인 이유가 뭐였냐면은 10대 캐릭터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때도 뭔가 애는 애다 라는 문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스파이더맨이 최초로 10대 단독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만화를 많이 봤을 10대 친구들의 인기를 끌지 않았을까.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강한 영웅이 아니에요. 항상 이제 집세 걱정하고, 네, 공부 스트레스가 있고, 또 연애 문제로 또 고뇌를 하고, 약간 평범한 소년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상들이 좀 비춰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인기를 얻었던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어쨌든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좀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요 3명의 스파이더맨들이 있는데요. 요 부분은 네, 우리 석표 형제가 네, 지나가셔도 됩니다. 석표 형제가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뭘 하면 될까요? 네. 3스파에 대해서. 스파? 네. 뭐 일단은 저렇게 3명인데 네. 이제 각자 장단점이 있고 매력이 있는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이게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토비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피터 파커의 그 찌질함을 잘 나타내는 앤드류 가필드는 일단 너무 잘생겼잖아요.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그 웹스윙을 진짜 기가 막히게 표현한 영화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파이더맨으로서의 모습을 되게 잘 표현했고 톰 홀랜드는 이제 애새끼더맨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제 여러 편의 영화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 그리고 그렇게 3대라고 하는데 뭐 현실에 얽힌 그런 얘기까지요. 하셔도 됩니다. 원래는 이게 판권이 마블에서 이제 돈이 없을 때 스파이더맨의 그 캐릭터 판권을 팔았어요. 소니한테 팔아서 소니가 이제 독자적으로 계속 이 영화를 만들어 왔던 건데 그래서 마블이 이제 어느 정도 체급이 좀 커지면서 돈이 생기고 얘를 이제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토비 스파이더맨이 2002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막 영화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다시 갈아엎고 앤드류가 스파이더맨을 만들어다가 또 갈아엎고 다시 스파이더맨 이걸 이제 만들면서 마블에서 소니한테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그게 따왔는데 그 일부 어느 정도 권리를 다시 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노웨이홈 때 3스파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는데 사실 옛날 토비 맥과이어 스파이더맨부터 본 팬이면 그게 되게 현실의 어떤 이런 어려움들이 그 이야기 속의 서사랑 이렇게 겹쳐지면서 되게 좀 감동적으로 많이 다가왔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보면서 아 이게 뭔가 울컥한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좀 얘기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또 나올 거라는 거가 있어요. 토비 맥과이어 스파이더맨이 둠스데이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와. 근데 많이 그러니까 네. 나이가 드셔가지고 스파이더맨. 네, 좀 약간 안쓰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뭔가 그런 그 맛대로 뭔가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애매한 힘의 큰 책임이라고 막 그렇게 힘이 강한 캐릭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헐크 정도의 완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실제로. 근데 실제가 아니지만 원작상에서 원작상에서 코믹스상에서 많아. 근데 영화에서도 그런 설정으로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려가지고 일단 주먹을 잘 안 쓰고 힘 조절이 어려워서 발차기 위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게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발차기가 더 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게 더 편하대요. 캐릭터 설정상. 네, 아무튼 이 거미줄이 되게 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거미줄인데 네. 그래서 이게 그 톰 홀랜드 3편에서도 오마주한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예. 뭐 채선이는 뭔가 아는 듯한 눈빛인 것 같은데. 아 쇼츠로 봤구나. 이게 쇼츠 장면 따온 거라서. 그리고 저게 그 상징들이나 되게 미장센이나 너무 좋았어. 네, 감독님이 이런 걸 되게 생각하고 만드셔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그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내한했을 때 이제 또 아이들 보라고 온 톰 홀랜드라고 합니다. 스파이더맨 옷 입고. 대단하신 분이죠. 슈트 보면 최근 슈트가 아니에요. 옛날 슈트, 파프로멈 때. 네. 그래서 이번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가 좋았다면 그 이유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에 대해서 또 짧게 뭐 아까 나눠주시긴 했지만 시리즈가 아닌 단독 영화로 생각을 한다면은 안 나는 요셉이 형은 어떠셨어요 이번에? 안 보셨나? 근데 네. 스토리상 그냥 이제 모두가 스파이더맨을 있게 해주세요 한 다음에 이제 스토리여가지고 이제 혼자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이제 그래서 그냥 영웅의 역할을 해 나가면서 자기 혼자 또 자아성찰해 나가면서 하는 과정을 그래서 또 이제 시련을 겪으면서 또 강해지려고 하는 한 단계 더 각성하는 계기가 나오는 편이었는데 스파이더맨만의 원래 스토리를 넣으려고 했던 각성이라는 시련을 발견하는 좀더 이제 감성과 넣으면서 좋았던 일단 그 다음 편 엮으려고 또 이제 스토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난 몰라서 봐가지고 신기해. 원래 그 전 편이 워낙 아까 말한 것처럼 3스파 나와가지고 감동 있게 봐가지고 그거 정도는 당연히 그거 이 역치를 이미 맞아가지고 그 이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토리 편으로 그냥 본 느낌. 원정이는 어떻게 봤었나요? 저도 사실 히어로물을 안 좋아해서요. 그 전편은 어렸을 때 봤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고 아무 이제 배경 지식이나 기대 없이 봤던 거라서 그냥 재밌게 보기는 했는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게 딱 킬링 타임용 영화로 본 느낌?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삶용 영화다. 미응정. 되게 타성으로 타이에서 봤네.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앞부분의 내용을 전혀, 그러니까 이전 시리즈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어떤 배경 지식 없는 상태에서 봐도 어떤 이해하기 힘들거나 걸리는 부분 없이 그냥 그 한편 자체로 스무스하게 재밌게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잘 만든 영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그런 좀 뭐라 해야 되지? 브랜드 파워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좀 생소하면 사실 내가 잘 알지 않으면 영화를 볼 마음을 잘 안 먹는 것 같은데 이런 시리즈는 웬만하면은 평타 이상은 하니까 재밌게 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정도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석표는요? 저는 일단 캐릭터가 진짜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많이 사실 그동안 이제 히어로물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굉장히 비슷한 연출과 스토리 뭐 이런 것들로 나오고 했는데 그 캐릭터성이 좀 겹치는 것들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망한 게 있고 살아남은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고 이런데 이번에는 약간 진짜 그 캐릭터 자체랑 그 배우랑 너무 찰떡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진 그레이 캐릭터가 진짜 톰 홀랜드도 뭔가 이전에 그 진짜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감독 커오면서 그 책임에 대한 무게를 좀 깨닫고 노웨이홈에서는 아예 이제 피터 파커의 그러니까 앞에 3편 중에 1, 2편은 피터 파커의 삶을 놓지 않고 살다가 3편에서 아예 버리고 스파이더맨으로 살잖아요 마지막에. 그리고 그렇게 한 상태로 몇 년이 지난 거를 이번에 보여주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가면을 쓰고 스파이더맨으로 살아가면서 본인 자신을 좀 부정하고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도 겪고 하는데 마지막에 그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그 스파이더맨이든 피터 파커든 둘 다 나다 라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 약점 이런 거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이다. 그런 서사가 되게 이 캐릭터의 완성도를 많이 높여준다 라는 생각을 했던 영화였어요. 네, 그쵸. 그래서 그 아까 전에 그 스파이더맨의 되게 중요한 특징 하나를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분도 나오죠, 영화에. 퍼니셔라는 인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랑 스파이더맨의 정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정의관을 가진 퍼니셔와 스파이더맨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쏠리시는지 좀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단죄, 다 죽여 하는 퍼니셔와 어쨌든 사람을 살려야 된다 라고 말하는 스파이더맨. 영화에서도 계속 투닥거리죠. 어느 쪽에 더 마음이 쏠리시는지. 그래서 둘 다 취하는 배트맨도 있잖아요. 죽지만 않으면 다 부러뜨리고 막 그래도 죽지만 않으면 배트식 경찰도 이런 거. 혹시 생각해 주신 부분이 있나요? 소리부터. 네. 영화는 좀 봤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영화는 안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절대적 단죄. 혹시 이유는 좀 말씀하시기 어려울까요? 잘 얘기하면 많이 안 떨어지죠. 그럴 수 있죠. 요셉이 형은 어떤 부분 쪽에 더 쏠리나요? 저는 이제 반대 쪽 필요에 따라서 이제 상황마다 다르고 참교육이나 이런 거 다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걔가 천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들도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같은 급의 제가 아닐 때가 있죠. 그런 작은 죄라도 이제 단죄하는 건 좀 빡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이는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나요? 일단 상황에 따라서 스파이더맨 사람을 위해서 판단을 하고 살리는 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런 식으로 다 이제 파괴해버리면 결국 인간이라는 건 후회라는 시간이고 근데 어느 정도 그 판단하에 또 살려두면 말씀대로 개화천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의들은 좀더 쏠리는 것 같습니다. 명훈이 어느 쪽에 더 마음이 쏠려?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단죄 쪽에 조금 가까운 사람이지만 약간 어느 정도의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제 불사의주의를 조금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단죄라고 좀 더 생각이 든 이유는 저한테 그 조금 있었던 그런 예를 들어서 빌런 같은 경우에 스파이더맨도 똑같이 이제 빌런에 대해서 사살할 수 있었지만 그거를 하지 않고 이제 다른 기관으로 넘겼을 때 다시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발견돼서 이제 자기가 피해를 또 입었던 그런 모습들이 약간 몰살주의에 있는 부분과 좀 많이 맞지 않았을까. 그때 그 시점에 끝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니.
그거 자체가 조금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만 자기 자신도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단죄 쪽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제의 선택과 좀 마음이 좀 달랐던 경우네요. 네, 맞아요. 약간 볼살주의처럼 하고는 싶지만 막상 제가 그 상태로 되면 있으면 네, 아마 단죄 쪽을 선택하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적인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게 막 그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사회 뉴스 막 누구누구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이렇게 나오는데 댓글들 반응들이 그래요. 아, 왜 이렇게 형을 약하게 주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형을 엄청 세게 때려요. 막 뭐 무슨 죄 저지르면은 합쳐서 막 100년, 150년 이렇게 저지르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뭔가 범죄를 다루는 형식에 대해서 한국 쪽이 어떻게 보면은 스파이더맨 쪽에 좀 더 가까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흡수주의라고 해서 여러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 가중한다고 해요. 그래서 범죄자의 삶 전체를 짓밟기보다 교화 쪽을 더 집중하는 쪽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퍼니시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각 범죄에 대해서 다 합쳐요, 형량을. 그래서 막 150년 이렇게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교화보다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응보적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퍼니셔라는 캐릭터가 아마 그 코믹스를 알거나 이 그 단독 드라마가 있거든요. 드라마 시리즈가 있는데 이 뭔가 그걸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엄벌주의조차도 한계가 있어요. 사법부의 한계. 막 그런 판결을 내려도 막 뭐 무죄를 때리거나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불신에서부터 출발한 캐릭터라고 하네요. 이 퍼니셔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런 지점. 네. 둘도 같은 히어로로 묶지 않잖아요. 어떤 스파이더맨이 히어로라고 하는데 퍼니셔 같은 캐릭터는 안티 히어로. 그쵸. 뭐 그런 지점도 있죠. 안티 히어로의 측면도 있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영웅이라고 불리기는 힘든 위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런 매체나 그런 걸 통해서 접할 때는 갖게 되는 감정 같은 것들은 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점들이 있어서 네, 가져왔고요. 그리고 피터 파커가 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파이더맨으로서 살아가서 굉장히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우리도 외로워지는 순간은 찾아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시기를 이겨내시는 편인지,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는 편인지 아니면 사람들 만나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시는 편인지. 재선이는 어떤 편인 것 같아? 똑같이? 평소에 어떻게 사람들 만나고 약속 오면 약속 잡고? 그러면 좀 더 많이 만나는 편인가, 약속을? 아니요, 많이 만나는 건 가끔 만나고. 리언이는 어떻게 좀 힘들어지면 이겨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 아, 혼자? 그러면 약간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약속이 뭔가 만나자 해도 약간 거리를 두는 편인가? 만나주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지만 굳이 나서서 연락을 잡진 않는. 하영이는? 응? 혼자의 시간을 더 보내는. 이제 혼자서 이제 그때 서점 갔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거나. 집에서 다 돌려.
정, 슬픈 장면 있으면 울면서 소화를 하고 그런 어, 감정들을 어, 그러면서 좀 나아지면 나는 펑펑 울었던 뭔가 그 시리즈가 있나? 영화나? 추천 좀 해주세요. 엘리멘탈. 엘리멘탈도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좀 울컥하긴 했어. 그러니까 딱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자, 다음. 혹시 더 얘기하시고 싶은 분 있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어른이 되었다고 느낀 혹시 경험들이 있으신지. 네, 제일 어른이신 부장님께서는 어떤 순간이셨을까요? 책임과 한계를 깨닫고 스스로 그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책임과 한계를 깨닫고 이제 어른이 된다고 느끼는 거. 뭐 책임감이나 한계까지는 뭐 아니어도 어쨌든 아 이제 나는 어른이 됐구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냥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맥락이랑 상관없이 네,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른이 됐다는 어떤 뭐 자부심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쵸. 한계보다는 책임감을 깨닫고 내가 책임져야 돼. 이제는 누가 책임져 줄 수 없는 이럴 때 이제 어른이 됐구나. 내가 약간 그런 거를 느끼게 되긴 하죠. 또 아까 뭐 부모님께 의지하거나 뭐 누구한테 의지를 했다면 이제는 내가 그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어른이 혹시 아직 다들 못 느끼셨을까요? 준이는 어떤 것 같아? 이제 수많은 알바를 하면서 이제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예전부터 이제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내긴 했는데 어쨌든 홀로 서야 된다, 홀로 이겨내야 된다. 돈이든 어떤 뭐 내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든 해낼 수 있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지방에 있을 때는 좀 긴장감이나 테두리가 좀 적다 보니까 오늘 이 정도로 살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서울에 와서는 이 사람들한테 작을 받고 저 사람들한테 작을 받고 사니까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그러면서 어른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좀 부딪히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진이는 어떤 것 같아? 저는 멋진 어른이 되는 게 꿈이고요. 아, 어른이 되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게 요즘에 좀 제가 원래 성향이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 많이 휘둘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좀 해결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보다 그냥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정말 주변 환경에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가 요즘에 좀 관심사예요.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지면서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부장님도 느끼고 있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항상 이제 과거에 그런
그런 뭐라고 하지? 멘토라고 할 만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롤모델이나 뭐 그런 분들의 뒷모습을 쫓아가면서 이제 나도 이렇게 돼야지 하는데 이게 자꾸 안 되고 이제 넘어지는 순간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는데 이제 근데 어쨌든 그 넘어지는 순간들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제 꿋꿋이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뭔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여전히 뭔가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런 부분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는 이제 저도 독립을 해야 될 나이가 되고 어쨌든 저의 그런 내가 왜 그럴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가정이 있지만 이제는 내가 나됨을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더 이상 책임을 돌릴 수 없고 이제 내가 어쨌든 선택하고 이제 좀 행동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부모님도 이제 좀 1대1로 개인 대 개인으로서 이제 점차 대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나도 좀 책임을 져야겠다 라는 지점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영화에서 복음적인 부분을 느끼셨는지 혹은 복음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이 더 많이 다가오셨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셉이 형은 요 영화에서 어떤 부분들이 더 많이 느껴지셨나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이게 이제 주인공이 희생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헌신과 희생이 이제 따르니까 그거 보면서 얘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얘들 모두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너무 그건 못 받고 다른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에 이렇게 있을 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냐 지금도 하게 됐던 거 같고 아니면 거기서도 이제 스파이더맨이 모두가 그 인물을 다 까먹고 본인만 그 세상으로 혼자만의 세상에 딱 그걸 선택을 했는데 그 친구는 선택을 했잖아요. 또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쉽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다. 희생이라는 부분이 좀 생각났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영이는 어떤 지점들이 더 마음이 다가왔어? 질문을 보면 성경의 사례 이야기 중에서 달란트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스파이더맨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달란트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거를 숨기잖아.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과 이웃을 도와주는 데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란트는 복음적인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달란트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약간 얻어맞은 것 같아. 좋습니다. 속표는 어떤 부분들이 더 가깝게 느껴졌나요? 저는 이제 사실 모든 영화를 봐도 다 복음적으로 보입니다. 오디세이도 그랬거든요. 아무튼 여기서는 일단 그 아까 얘기했던 불살주의랑 절대적 단죄에 대한 게 또 이 질문을 떠오르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스파이더맨이 본인의 원래 적이었던 상대를 위해서 또 희생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진짜 큰 위험에 처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을 위해 희생하고 자기 몸을 이제 내던지는 그런 모습이 절대적 단죄를 하고 있는 퍼니셔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얘기해주는 장면에서 저는 그게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절대적 단죄
존재를 좀 마음속으로 이게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약간 저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게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용기 있는 일. 그렇죠. 그 대사도 아예 그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퍼니셔가 이제 스파이더맨. 너처럼 이제 용기 있는 놈처럼. 마지막으로 은정이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그럼 그 옆에 준이가 일단은 이번에 스파이더맨 되게 좋았던 게 톰 홀랜드가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오. 그 드라마를 좀 어쨌든 젠데이아를 보는 눈빛도 더 깊어요. 어쨌든 본인의 책임감을 몇 년 동안 수행을 해가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거미줄도 막 안 나가고. 근데 이번에 되게 지금 순종하는 어떤 삶에 대한 그런 거 많이 떠올랐는데 뭐냐면 그 약간 스파이더맨이 되게 루틴적인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무전이 들리면 바로 뛰어가고 약간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그 질문들이 왔을 때 바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고민 없이 바로 뛰어드는 그 스파이더맨의 모습이 굉장히 좀 닮아있다. 시대로 관통한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랑도 연결이 되네요. 떨어졌을 때 바로 이제 말씀드리고 그거랑 똑같은데 그러면서 되게 닮았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저희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피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을 법한 인물인데 자기는 젠데이아랑 이렇게 좀 더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 친구들의 곁에 가고 싶은 걸 계속 느끼는데 그걸 어쨌든 못했던 어떤 책임감에서 나오는 그런 순종의 힘이 이번 영화에 좀 더 드라마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연기를 잘했다.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쨌든 뭔가 히어로 영화들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지점들을 좀 뭔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일단은 그 유대계 이민자 창작자들이 그런 구약에서 들고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슈퍼맨을 그러니까 어쨌든 슈퍼맨이 이제 초창기 히어로 영화니까 히어로물이니까 제리 시겔과 조 슈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포함해서 초기 코믹스 산업을 일군 대부분은 유대계 이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데 그 슈퍼맨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슈퍼맨을 캡슐에 실어서 지구로 보낸 그 부분이 그 수레국기 속에 그 갈대의 모세를 엮어서 이렇게 실어서 보낸 그 부분을 오마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슈퍼맨의 본명이 칼 엘이거든요. 칼 엘인데 근데 이게 크립토너인데 히브리어로도 읽혀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읽히냐면은 신의 목소리.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인데 칼이 목소리 또는 그릇이라고 읽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별로 안 신기하신가? 저만 신기했나봐요. 찾아보면서. 그리고 압도적인 신적 권력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도덕적 장치로 압도적인 무력을 지닌 초인이 독재자나 폭군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은 자발적으로 본인이 그런 위험이나 순환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랑 굉장히 닮았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그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헬라어로 말하면 케노시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뭐라고 나냐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을 좀 담겨 있는 히어로 영화들에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처음에 건국될 때 청교도 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세운 나라라고 여러분들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청교도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우리와 같은 그런 토양에 계신 분들이에요. 아마 그 장칼뱅이라고 아마 설교 시간이나 그런 뭐 제자학교 시간에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랑 어쨌든 청교도라는 이름이 멸칭이었대요. 저기 깔끔 떠는 것들이라고 하다가 청교도라는 이름이 붙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와 같은 그런 믿음의 토대 위에 있는 분들이다. 개혁주의라고 불리는 그 토대 위에 있는 분들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이 되면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쨌든 미국의 그런 토양이 그런 어쨌든 우리 그런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 있다라는 거를 또 이해해 주시면은 어때서 이게 미국의 많은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그런 자기 희생이나 그런 가치들을 내걸고 있는지 조금 더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네요. 네, 이상으로 네, 스파이더맨 네, 브랜뉴데이 네, 잘 이해하셨, 잘 이제 또 얻고 가시는 게 많았길 바라고요. 네.